안녕하세요. 와이구리 기업연구소의 이영규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법인의 이익잉여금,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의 돈을 가지고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던지 아니면 세금 없이 가지고 나올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인 미처분 이익 잉여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주의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출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을수록 기업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는 이익 잉여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죠. 자본 항목이 높다면 주식가치 평가가 높게 잡히고 이로 인해 주식 이동 시 세금 부담만 가중되겠죠. 이익 잉여금은 매년 적절하게 배당으로 빼야 주주의 힘을 키워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힘들 때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로 주주인, 대표님,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익 잉여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빼야 종소세나 4대 보험에서 가장 유리할까요?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해도 세금 문제가 생기고 폐업을 하려고 해도 잉여금으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미래 배당과 같은 출구 전략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잉여금 해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 세금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감액 배당인데요. 상법 제461조의 2항에 있는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해서 감액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에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건드리는 건데요. 이때는 절차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본 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는데요. 그럼 자본거래에 나온 이런 잉여금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까요? 자본 전입과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 배당에 사용되는 재원은 이익 잉여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적립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의 1.5배를 넘으면 상법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자본 잉여금은 통상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성적이 좋고 매출이 많이 오른 회사가 증자를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할증 발행하게 되죠. 이때 액면 초과 금액을 주발초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현대중공업의 주주가 5조가 넘는 자본 잉여금을 쌓아뒀었는데요. 그중 2조 원을 이익 잉여금 전환을 해서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액 배당은 적절한 시기에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세금 없이 법인의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잘만 활용하면 회사는 물론 직원, 즉 근로자에게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전부 손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가 되고요.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이고요. 근로자는 계약직, 비정규직 등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주택구입 지원 등 복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내용만 잘 살펴보아도 가업 승계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 보일 텐데요. 이처럼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나의 재산이 아니게 되죠.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출연해서 그 소유 아닐 수도 있으나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의 잉여금 처분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세금 없이 해결하고 다양한 전략을 적용시킨다면 조금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세무 전문가가 자문해 드립니다. 기업의 잉여금은 전략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출구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그리 기업연구소는 항상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자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